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테슬라 위대한 FSD 자율주행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에 테슬라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반도체 하드웨어 전문가인 짐 켈러와 AI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안드레이 카바시가 만나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FSD 베타 버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는요, 한 대가 똑똑해지면 나머지 차도 모두 똑똑해지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분기에 테슬라가 그 FSD를 그 와이드 릴리스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차근차근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FSD는 그 완전 자율주행의 광범위한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 규제 당국이 이 와이드 릴리스 이후에 이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는 북미에서 그 FSD 베타 버전을 광범위하게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주문한 사람은 누구나 지금부터 약 한 달 후에 그 올해 FSD 베타 프로그램에 그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 일론 머스크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FSD 옵션을 구매하는 사람은 즉시 이 베타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그 레벨 4라고 하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에 그 도달해 있다고 평가받는 그 FSD 베타 버전은요, 바로 이 2017년에 그 아주 그 핵심적인 두 인물이 그 테슬라에 영입되게 되는데요. 그 두 인물이 바로 짐 켈러와 그 안드레이 카르파스입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현재의 그 레벨 4에 가까운 그 FSD 베타 버전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짐 켈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짐 켈러는요, 이 반도체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그 현재 그 반도체에 관해서는 거의 신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분은 그 AMD에서 그 수석 설계자를 처음에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에 가서 애플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AMD로 다시 가서 이제 부사장을 하고요. 테슬라로 와서 그 도조 슈퍼 컴퓨터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인텔에 가서 수석 부사장을 거친 후에 지금 이제 스타트업으로 가 있습니다. 이 인물이 2017년부터 그 안드레이 카르파스와 함께 그 베타 버전을 만드는데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짐 켈러가 그 도조 컴퓨터라고 하는 그 슈퍼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요, 그 최근에 그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 5개 기업에 있어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외에도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플랫폼도 그 시작을 했습니다. 44살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안드레이 카파스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이 카르파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레이 카르파스는요, 그 테슬라에서 인공지능하고 그 오토파일럿 비전 디렉터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 2009년에 그 토론토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랑 물리학 학사를 했고요.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자연어 처리하고 그 컴퓨터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딥러닝 모델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그 향후에 그 오픈 AI의 그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이제 창립 멤버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뛰어난 점을 알아보게 된 일론 머스크가 이 안드레이 카르파시를 이제 테슬라로 2017년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오게 된 이후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신경망 훈련을 통해서 그 베타 버전을 완성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된 데는요, 그 소프트웨어 2.0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 그 기술적인 그런 변화가 큰 그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1.0 시대랑 소프트웨어 2.0 시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소프트웨어 1.0 시대는요, 인간이 그 논리를 만들고 조건을 주면 그 논리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짐 켈러 같은 이제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이 하드웨어를 굉장히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슈퍼 컴퓨터를 만들고,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하드웨어를 이제 뒷받침하게 되니까 이제 그 엄청난 데이터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처리가 가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인공신경랑 학습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 논리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간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제 프로그래밍 하게 됨으로써 그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이후로 이 딥러닝에 관한 그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이제 발전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2.0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디렉터인 그 안드레 카파시가 2018년 어느 그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소프트웨어 2.0의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제시하게 되면 그것이 또 새로운 그런 이름으로 또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2.0이라는 거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그 디자인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 원래는 그 인간이 논리를 만들고 조건을 주면은 논리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는 그런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 데이터 세트를 그 축적하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 신경망을 통해서 그 학습 데이터의 그 자산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런 방법론을 이제 소프트웨어 2.0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그 테슬라 차량이 터널을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제 와이퍼를 멈춰야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걸 몰랐다가 인간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레이블링을 해서 이런 점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수작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러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 와이퍼를 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들어서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소프트웨어 2.0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짐 켈러가 그 도즈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이 안드레 카버스가 그 FSD 소프트웨어 신경망 훈련을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죠. 거기다가 이 베타 버전을 그 운전하는 그 주행하게 되는 그런 운전자들이 도로를 막 다니면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도로 주행 데이터를 이제 쌓게 되는데요. 약 3,500만 마일, 지금 이제 더 많이 늘었겠죠. 지금 10만 드라이버에서 이제 16만 드라이버를 이제 확대를 했으니까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그 레벨 4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수준의 FSD 베타 버전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FSD 베타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아주 그 어려운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도로를 다니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이 보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크게 이제 시각화 도구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레이더가 있고, 세 번째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쏘게 됩니다. 빛을 쏴서 이제 반사되는 빛을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하는 방식인데, 이런 형태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그 라이다는 비교적 이제 정밀하게 지금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단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한 대당 8,200만 원이다 보니까 이 라이다를 한 대 달게 되면은 이제 차값이 뭐 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대량 생산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자, 이러한 점을 보완하게 되는 게 이제 그 레이더인데요. 레이더는 이제 빛을 쏘는 게 아니라 전파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전파가 이제 반사되는 전파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시각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깨끗한 화면이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레이더하고 그냥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레이더까지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오직 이제 카메라로만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퓨어 비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최근 그 차량에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그 카메라 중심의 퓨어 비전 시스템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레이더는 이제 전자기파를 송신 후에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물체를 인식하는 장치입니다. 그 물체 유무를 인식하는 데 용이하고 저렴한 가격, 날씨 등의 영향에 그 강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그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카메라하고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그 레이더랑 카메라에서 보내오는 정보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팬텀 브레이크가 이제 그걸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호가 두 개가 이제 불일치할 경우에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로서는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호를 단일화하고 하나의 어떤 장점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퓨어 비전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이제 레이더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이 도로 주행을 해 보니까 이제 훨씬 더 그 퓨어 비전 시스템이 이 신호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기능이 발전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러한 데는 그 의사 라이다, 수도 라이다 기술이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2D 이미지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2D 이미지에다가 이 수도 라이다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깊이 데이터를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망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3D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런 화면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D 이미지를 그 의사 라이다, 수도 라이다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은 이렇게 3D 이미지로 재구성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수많은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정교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퓨어 비전 시스템으로 굉장히 그 높은 성능의 그 FSD 베타 버전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SD 베타 버전이 굉장히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AI 데이 때 이 옵티머스 로봇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AI는 그 운전, 드라이빙에 이제 특화된 전용 AI 소프트웨어였는데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옵티머스에는 다양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범용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인공지능의 그 발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 안드레 카파스가 이제 또 떠났었죠. 이제 직원들이 약 한 300명 정도, 그 테슬라를 떠나게 됐었는데요. 그건 이제 레이블링 하던 기술이 이제 점점 더 그 신경망 훈련을 이제 학습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레이블링도 이제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자동 레이블링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인간이 하는 그 레이블링 작업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서의 인원이 약 한 300명 엔지니어가 이제 그 회사를 떠나게 됐는데 이 AI 소프트웨어를 그 책임자였던 안드레이 카파시가 아무래도 그 혼자 회사에 좀 남아있기가 그렇지 않았나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가를 갔다가 이제 복귀하지 않고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최근에 또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왜 그 퓨어 비전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인터뷰에서 그 이전에 테슬라 오토파일럿 및 FSD 제품의 그 AI 책임자였던 안드레 카바시가 그 테슬라 자동차에서 레이더와 초음파를 모두 제거하고 라이다나 지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카바시가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센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차량 가격이 이제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차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최소화하고 기능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 어떤 부품 같은 거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이 차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는데 이 카바시도 같은 이제 의견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비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눈으로 보는 이 비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으로 그 운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기술에 적용하는 이 FSD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서를 이제 최소화 이제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뭐 지도나 라이다 같은 거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게 됨으로써 연산 속도도 느려지고 또 차이도 이제 어떤 FSD도 빨리빨리 이제 굴러가야 되는 거죠. 연산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퓨어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또 엄청나게 이제 신경망 훈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도로를 달리면서 이미 이제 그 학습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지도 없이도 갈 수 있게 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퓨어 비전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그 효과적으로 완성이 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테슬라의 위대한 그 FSD 자율주행의 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2017년에 이 반도체 신이라고 불리는 짐 켈러, 그 다음에 이런 AI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안드레 카파시가 2017년에 그 영입이 되면서 현재의 그 레벨 4에 가까운 굉장히 발전된 그 FSD 베타 버전을 만들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는 한 대가 똑똑해지면 나머지 차도 모두 똑똑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도로를 달리고 베타 버전을 탑재하고 도로를 달리는 약 16만 대의 그 자동차가 매일 이제 하나의 지식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그 16만 개의 지식이 하루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 신경망 훈련을 통해서 그 OTA로 업데이트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그 차가 자기가 배운 한 대의 지식이 아니라 16만 개의 지식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약 16만 개의 지식을 또 OTA로 업데이트된 엄청나게 똑똑한 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가 배우는 지식은 하나지만 이것이 OTA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차도 모두 이제 똑똑해지기 때문에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FSD가 발전하는 그 속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대가 똑똑해지면 나머지 차도 모두 똑똑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그 FSD가 발전하는 그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다른 어떤 그 레거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하려면 엄청나게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데이터를 또 쌓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그 위대한 FSD 자율주행 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